네, 이번에는 손실보상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오래 끌었는데요.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찬성 158, 반대 84, 기권 6표로 가결이 됐는데 가결이 되긴 됐습니다만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바로 소급 적용이 사실상 배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본회의 통과된 법 내용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 정도만 서급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는 못 해준다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가 비대위를 1월에 발족한 이후에 그 헌법소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손실보상법 제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예, 우선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소급 적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부칙을 통해서 사실상 소급 보상의 형태로 처리된 점,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특별법이나 이제 독립 법안으로 제정되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태로 처리된 점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만 소급 적용한다는 건 아직 공포도 안 된 상태이니까 법이.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것은 지금 보상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보상이 된다라는 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 민주당에서 뭐라고 설명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 입법 청문회 이후에 민주당과도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천막농성 중인 그 최승재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도 소통을 하고 정의당과도 소통을 했었는데 예. 이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좀 그 이해해달라는 이해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뭘 이해해 달라고 하던 거예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분이 법제화되지 못하고 부칙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저 그 대변인께 좀 한번 그동안 이제 쭉 소통을 하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에 응하는 의원들은 소급 적용할 거다. 그다음에 할 거다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결국은 그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의 발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 혹시 과정에서도 그런 걸 느끼셨던 거예요? 계속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런 의도라든지 좀 좀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렇게 생각까지 들지는 않았었는데 네. 계속적인 그 소통 속에서 느꼈던 제일 큰 충격은 기재부라는 조직이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다. 진짜 권력 조직은 권력기관은 기재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기재부를 못 들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기재부가 주연을 맡고 예. 중기부가 조연을 맡고 그래서 당도 청와대도 총리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무력감을 좀 느꼈습니다. 혹시 기재부 쪽하고도 혹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재부는 당대표가 불러도 잘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거나 저희가 세종시 앞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고요. 네. 기재부 장관이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시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뭐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태도는 어땠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천막농성과 뭐 단식농성까지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작업보다는 좀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외용 액션만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제일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요? 예.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밀한 접근보다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소급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구체성은 거의 없습니다. 첫째, 이 7월 1일 이후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네. 대부분이 심의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손실 보상은 해주되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확정하게 만들어 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칙을 통해서 이제 누적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번 2차 추경안의 그 선별 지원 부분, 그 소상공인 그 희망 회복 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에 또 떠넘긴 상태고요.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그 추경안 내용 중에 그 소상공인 그 희망 회복 자금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좀 한숨이 나오는 왜요? 상황. 최대 뭐 9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이 이제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매출이 높은 매장의 경우 그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잡아놨거든요. 2020년이면 그때도 코로나 직격탄 맞을 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막 5개월 가량 영업 금지를 당한 분들도 계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매출 기준으로 금액을 그 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예.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규모거든요. 3조 2,500억의 규모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지난번 그 국회에서 그 청문회 때 그 중기부에서 3조 3천억 정도의 손실 추정액을 발표를 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 숫자에 꽤 맞춘 것 같아요. 아하. 일부러 억지로 맞춰놓고 그 맞춘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게 업종별 단일하게 뭐 3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했던 지원금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니까 구색맞추기로 구간만 나누어 놓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매출 기준도 2020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금액도 3조 2,500억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3조 3천억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일 좀 약간 뭐한 게 202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제일 정확하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매출이 줄어든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재부의 발표 자체는 2020년 매출을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그 차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20년 매출을 8천만 원부터 4억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그 매출이 있었던 업종이 집합 금지를 당하면 얼마, 제한을 당하면 얼마, 그리고 매출이 줄어든 그 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40% 그리고 40%, 20%부터 40%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손실을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크면 더 주고 매출이 적으면 적게 주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 아니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래서 매출이 그러니까 적은 경우가 오히려 타격이 더 컸던 곳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본다면. 예. 근데 지금 거꾸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게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규모 자체도 늘려야 되고요. 이번에 추경안이 33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사실상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과연 추경안의 10%도 채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추경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이제 체크 포인트가 볼 때는 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확인을 하고 손실 보상법 이야기 하나만 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소급적인 다 포기한다 치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이 법에 따르면 제대로 보상이 될 수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네. 위원회 뭐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심의위원회 또 기재부, 중기부 이런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만들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업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 그렇죠. 실제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안전 문자를 받았는데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7월 9일까지 노래방, 유흥업소
금지가 됐습니다. 행정명령이 예, 내려졌거든요. 예. 이 업체들은 지금 이 손실보상법에 적용을 받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걸 얼마를 그 보상하겠다라는 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을 닫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보상 있는 기준이나 겁니다. 피해 그러면 산정 기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다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위안에 교수님. 다 넘겨버린 네네. 거잖아요. 그럼 디테일한 건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원래 어제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하려다가 전격적으로 좀 유보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분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실망이 많이 크겠죠. 네. 12시까지 그 2시간 영업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야간 업소들, 그러니까 호프집이나 주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를 또 많이 구입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야간에 일하실 분들도 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8시간인가를 남겨놓고 지금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서울 수도권 지역이 전체 됐는데 이제 실망도 크지만 이틀 동안 지금 벌써 700명대 후반 네, 그렇죠.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더 그러니까 실망보다 걱정이 더 큰 상태입니다. 뭐 일주일 뒤에 때 이제 다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돼서 또 완화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적용되는 게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될 걸 기대하고 준비했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3단계나 4단계로 적용되는 걸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가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